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역칼럼의 김동석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침내 아주 구체적인 국제적 분쟁으로 떠올랐습니다. 크림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 결과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해서 러시아로 귀속하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95% 이상이 러시아 귀속을 원했습니다. 러시아인이 인구의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투표 결과를 누구든지 예상했었고요. 그래서 유엔을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국가들은 투표 전부터 이미 투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게 웬 떡이냐는 식으로 투표가 끝나기가 무섭게 환영 성명을 냈고요. 크림자치공화국의 대표들을 모스크바로 맞이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르게이 악시노프 크림공화국 총리 일행을 러시아의 상하원 합동회의장에 앉혀놓고서요. 크림반도는 언제나 러시아에 떼어낼 수 없는 일부였다면서 크림은 러시아의 구성원이 될 것이고 강력하고 안정적인 자주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요, 영국은 러시아에 대한 군수품 수출 허가를 중단하고 해군 합동 훈련과 영국 해군의 러시아 방문 계획도 취소해보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인 제재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주요 7개국 정상회담 및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과 유럽연합의 정상들에게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예정된 핵안보 정상회담 계기에 7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정상들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이든 대변인은 이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7개국 회원국의 지원 대응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는요,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러시아의 소치에서 정상회의가 준비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것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정상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뒤통수를 한 방씩 얻어맞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중해 문명의 대륙 진출에 요충지면서요, 동시에 지중해를 거쳐서 대양으로 진출하려는 대국의 관문이 되는 흑해 중심지의 이 크림반도의 아주 고달픈 역사적 운명을 한반도의 그것과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진행형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권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은 유라시아의 패권을 움켜잡는 러시아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상황을 저녁과 아침에 뉴스로 접하면서 정말 오금이 저리는 것 같은 심정은 여러분 아마도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완패에서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항복선언을 받았다고 우리가 별로 경계하지 않았던 러시아가요, 어느새 저렇게 씩씩해졌는지 정말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심정적으로만 같은 처지임을 알려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그리고 북한에게 주는 영향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1991년 미국의 레이건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맹이 해체되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서 5개 국가가 독립했습니다. 독립국가연합이 그것입니다. 그런 국가가 러시아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크라이나입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미국만큼 소련이 갖고 있던 핵무기의 관리입니다. 여러분, 핵무기를 팔겠다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핵탄두를 가방에 들고 세계 시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미국이 놀랬죠. 미국의 상하원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토록 하는 대신에 그만한 대가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셈넌과 루가 법안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완전하게 폐기하고 포기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모범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세계 제3대 핵보유국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만일에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었더라면 러시아가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란 이런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중국, 일본의 패권과 팽창의 경쟁 속에 한국의 대통령께서 유라시아 개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러시아와 협력해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 전략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전략인데요. 서방권과 러시아의 대치 국면이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우리에겐 절대로 불리해지는 상황입니다. 미국 중심의 러시아 제재에 우리가 선뜻 동참할 수 없는 아주 미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약화시켰다라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뉴욕타임즈 기고를 우리가 설명하지 않더라도요. 미국이 약해졌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